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기분 좋아 보이네요. 뭐 괜찮은 물건 갖고 왔나 봐요? 오늘 진짜 기대되는 물건이에요. 오. 합정역 근처인데 네. 뭔가 이게 나중에 한강뷰 신축 아파트가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합정역 근처에 물건이 나와 있다고요? 대박인데? 합정역 물건이 어느 위치에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합정역 더블 역세권인데 네. 심지어 이게 도보로 1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합정역 도보 10분 거리 이내에 있다고요? 와, 그러면은 홍대 상권도 있을 거고 2호선하고 6호선도 다 확인할 수 있고 진짜 굉장히 좋은 물건인데요? 이걸 나중에 장기 보유할 생각도 있어가지고 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피디님도 이거 물건 좋으니까 지금 입찰하려고 하시는구나.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회원분들이 자기 그 재개발 물건 입찰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세 조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재개발 시세를 조사하는 거는 저희가 일반 빌라나 아파트 조사하는 거랑은 좀 수준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재개발 빌라 시세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시청자분들께서도 영상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고 재개발 빌라 시세는 이렇게 조사하는 거다 라는 부분을 배워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피디님 한번 현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네, 가보시죠. 지금 현장에 왔는데 여기 뒤에 보이는 물건이 저희가 볼 물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딱 보면은 좀 오래돼 보이지 않아요?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요? 이거 몇 살일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빨간 벽돌 30년 정도 됐으니까 한 30년 되지 않았을까요? 30년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얘는 78년식이고 지금 46년 된 빌라예요. 피디님보다 띠동갑이 넘어요. 장난 아니죠. 그래도 이제 46년 된 거 치고는 그래도 관리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편이긴 한데 저희가 볼 물건은 2층에 있는 물건이거든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봐볼게요. 한번 가보실까요? 계단 위에 올라가면 여기 왼쪽에 있는 2층에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번 제가 올라가서 한번 봐볼게요. 지금 주변이 어두워가지고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에 있는 이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부에는 지금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확인을 못할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물건이 이제 재개발 예정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가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내려가 보실까요? 네, 지금 방금 보고 온 물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해당 물건은 8평으로 되어 있고 구조는 투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 상에 위반 사항도 없더라고요. 나쁘지 않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8평 투룸이요? 투룸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즘에 진짜 열심히 하시네. 맞아요. 구축 빌라 할 땐 투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3룸을 하라고. 근데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그 물건을 사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거주를 하려고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저희 물건 같은 경우는 재개발 빌라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빌라는 보통 투자용으로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굳이 3룸, 투룸을 가릴 필요 없이 투룸이어도 충분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기 때문에 투룸 물건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결국 실수요자가 원하는 걸 사야 하니까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런 물건을 구매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어떤 분들한테 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투자하시려는 분들에게 매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번 물건은 투룸 물건이기도 하고 재개발도 기대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앞으로 여기 마포에 있잖아요. 마포에 있는 아파트로 바뀔 수도 있는 기대 가치가 있는 물건이니까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 물건이 과연 입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서 현재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임차인 상태는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소유권 이전 이후에 소유자 변경은 따로 없고 임차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임차인도 따로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인수될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전입세대 열람원도 확인을 해봤어요. 전입세대도 확인을 해보니까 거주자도 없고 임차인도 없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초보자들이 입찰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실제로 재개발 빌라의 시세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시지가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전세가를 유출을 하고 구하게 된 전세가를 활용을 해서 현재 이 주변의 갭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전세가나 실거래가는 네이버에서 확인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저희는 재개발 물건을 조사할 때는 공시지가 곱하기 126%를 적용을 해서 실제 시세를 계산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126%를 곱한 이유가 뭔가요? 보통 저희가 물건을 팔 때는 실거주자 목적으로 매도를 하는데 이번 물건은 투자용 물건이잖아요. 투자용 물건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물건을 자기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세를 줄 때 이제 전세로 들어오실 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일반적으로는 현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쵸. 보통 자기 현금으로 전세 들어온 사람 드물죠?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택도시보증보험공사에서 그 전세가에 대해서 보증 범위를 인정해주는 그 퍼센트가 있어요. 그게 126%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공시지가 곱하기 126%에 해당하는 전세금이 나온다. 그 금액으로 전세를 들어올 분들은 허그의 그 보증 금액을 가지고서 은행에 가면은 실제로 이제 보증을 받으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도 빨리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있어야 은행에서 대출도 해주고 전세 계약이 가능하겠네요? 예, 맞아요. 그 범위에 있어야지 은행에서도 전세 계약에 관련된 대출을 해주고 저희는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세입자를 맞출 수 있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매도를 하는 거죠. 계산한 전세가를 가지고서 현재 주변에 이제 거래된 내역들이 있죠. 실거래된 가격에서 전세가를 뺀 그 값이 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진짜 꿀팁인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설명해서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를 2개 정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2개를 가지고서 현재 이 주변에 갭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물건은 공시지가가 8,64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실거래는 3억 4천에 거래가 된 물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갭 시세를 계산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먼저 전세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8,640만 원 곱하기 126%를 하면 대략 1억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3.4억 원에 거래가 됐다고 했죠? 그러면은 3.4억 빼기 1억 원은 얼마죠, PD님? 대충 3.4억 빼기 1억 하면 2.4억이요? 정확해요. 2.4억이 그 물건의 갭 시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물건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공시지가가 1.87억에 나와 있고 실거래는 4.4억에 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1.87억 곱하기 126%를 먼저 하면은 대략 2.4억이라는 가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4.4억이 됐다고 했죠. 그러면은 PD님 4.4에서 2.4를 빼면 얼마죠? 한 2억 정도 나오겠네요? 그게 뭐가 되죠? 갭 가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갭 시세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개발 물건을 조사를 하실 때 공시지가를 통해서 전세가를 계산을 하고 전세가를 통해서 실거래와 비교를 해서 갭 시세를 구한 다음에 저희 물건을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재개발 물건을 찾아보시면 돼요. 피디님 쉽죠? 정말 꿀팁인데요? 저도 바로 이렇게 해야겠는데요? 피디님도 이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알려드렸으니까. 그리고 사례 1, 2로 가져온 물건은 둘 다 이제 실거래된 물건이긴 한데 반지하 물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갭 가격이 한 2억에서 2.4억 정도가 나와 있기는 한데 현재 제가 주변에 네이버에 나온 호가 물건도 좀 찾아보긴 했는데 그 물건 같은 경우는 반지하가 아니어가지고 갭 시세가 조금 더 높기는 한데 실제로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난다고 생각해 보셔도 돼요. 한 2.6억에서 2.7억 정도 나온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주변에 갭 시세는 2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된다. 이 정도 범위를 가지고서 부동산에 가서 얘기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 물건 가지고서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앞에서 갭 시세를 조사를 했잖아요. 그럼 저희 물건을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피디님 아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저희 물건도 공시가 그럼 구해서 전세가 계산해서 아까 구한 갭 가격을 더하면 되겠네요? 완벽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방법을 똑같이 적용을 해볼게요. 일단 저희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공시지가가 1.84억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126%를 곱하면 대략 2.3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조사했던 갭 시세가 대략 2억에서 2.4억 정도가 됐죠. 그래서 2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2.3억이라는 전세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한 갭 시세 2억을 더한다. 그럼 얼마가 되죠? 한 4.3억 정도 나오네요? 그쵸. 4.3억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물건의 시세는 4.3억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온 갭 시세를 더한다고 하면 4.7억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 물건의 시세를 조사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물론이죠. 저희가 재개발 물건 생각하면 머리가 되게 아프잖아요. 어떻게 시세를 조사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제 공시지가를 알아낼 수 있는데 부동산 공시지가 알림이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다 조회를 해볼 수 있어요. 주소만 아시면. 공시지가를 찾아내고 그래서 주변에 실거래나 호가 나온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어느 정도의 갭 시세가 나오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저희 물건에도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그럼 공시지가를 적용을 해서 저희의 전세가를 구하고 거기에다가 갭 시세를 더한 다음에 저희의 물건은 이 정도의 가격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부동산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동산 사장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좀 아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고 커피 한 잔 받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여기 보러 오신 거예요. 재개발 물건. 피디님 방금 여기 또 보러 오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잠깐 얘기를 해보셨어요. 이분도 지금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시다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주변 탐문을 해봤을 때 내부 세대에 아무도 없는 걸로 확인을 해보셨다고 했는데 저도 그래서 한번 앞 세대에 가서 질문을 해보니까 실제로 여기 지금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걸로 추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내부에 임차인이나 소유주가 있으면은 그분들을 내보내는 영도 절차를 해야 되는데 영도 절차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간략할 것 같기는 하지만 만약에 내부에 짐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물건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 같아요. 신권에 나왔는데도 이렇게 보러 오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피디님, 지금 이 물건 구역도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당연히 아실에서 확인했죠. 아실에서 확인하셨다. 근데 아실에서만 확인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아실에 구역도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구역도 상태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구역은 합정동 369 모아타운인데 여기도 지금 원래 아실에 있던 구역도에서 빠지거나 그다음 추가로 편입된 부분이 생겼거든요. 다행히 저희 물건은 빠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원하는 그 구역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도 바뀌지 않아가지고. 다행이네요. 저 확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네요. 네, 이런 거는 꼭 확인을 해보시고 저희가 구역도에 있다고 해서 아실에서 그 구역도만 보고 믿고 입찰 하셨다가 그 구역 내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현장으로 오셔가지고 실제로 이 구역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주변 탐문을 해서 확인을 하시고 내 물건이 이 구역에 온전히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전세가를 파악하셔야 된다. 저희는 공시지가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된다고요? 126이요. 네, 126%를 곱해서 전세가를 파악을 하고 두 번째는 어떤 걸 구한다 그랬죠? 갭 가격이요? 그렇죠. 갭 시세를 조사를 해야 된다. 갭 시세는 저희가 주변에 나온 실거래나 호가 데이터를 보고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구한 전세가가 있죠. 그럼 실거래라고 하면은 실거래가에서 전세가를 뺀 그 가격이 갭 시세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갭 시세를 통해서 우리 물건을 파악을 하면 된다. 세 번째는 실에 있는 정보만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현장에 오셔가지고 그 구역도가 변경이 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빠진 게 있는지 추가된 게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확인을 해서 내가 조사하는 이 물건이 내가 원래 생각한 그 구역에 온전하게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재개발 빌라 어떻게 조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만난 분께서도 재개발 빌라를 보러는 오셨는데 이 빌라 시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 재개발 빌라라는 게 물건을 찾을 수는 있지만 시세 조사하는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준신축 빌라만 보시지 말고 남들이 보지 않는 재개발 빌라, 조금 더 어려운 재개발 빌라나 아니면 구축 빌라 같은 남들이 보지 않는 경쟁이 낮은 물건을 통해서 입찰을 하고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실제로 팔 수 있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저희가 내놓게 된다면 단기 매도를 하는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재개발 빌라를 투자를 해서 중장기로 보유한다면 저희는 이 재개발이 진척되는 상황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그 시세조사나 아니면 물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영상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